네, 마스터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뭐 오늘 ECB 관련해서 이제 유로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사실 이제 ECB가 다음 행보를 어떤 페드 이후에 긴축을 좀 스타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이죠. 그죠?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지금 FMC가 긴축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 드러났고, 그건 이미 시장 과정이 반영이 끝났고, 그럼 이 다음은 ECB란 말이죠. 네. 근데 어떤 차트에 대한 상황에 대한 연출은 어쨌든 간에 ECB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22년도 맹점이에요. 간단하게. 지금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당장은 PEPP를 APP로 확장해서 좀 어떻게 보면 대처를 하다가 이 APP를 또 줄여가겠죠. 그죠? 그때가 이제 테이퍼링이랑 맞물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사실상. 그럼 기간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22년도 여러분들 22년도 언제예요? 여러분들 22년도 2분기부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죠. 이때가 이제 매매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이때가 지금 네모칸 보이시죠? 제가 빨간 걸로 한번 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때가 지금 당분간은 시장의 효과는 굉장히 미비한 거는 지금 당장 ECB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하지만은 이건 시장에 대한 단순 예상치고 실제로 ECB의 상황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발표라든가 그걸 좀 기다리는 거죠. 그죠? 시장에 대한 어떤 라가르드 총재 입에서 앞으로 우리 채권 매입에 대해서 이제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거야 라는 그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 물가가 너무 높아 우리는 이 정도의 대처가 필요해 라는 가능성이 놓였을 때 그때부터 이제 FOMC는 테이퍼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ECB에서는 좀 다른 표현으로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긴축 시도 뭐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유로가 상승하겠죠. 간단하게. 그죠? 지금 몇 번이나 좀 강조를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달러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일전에 기억이 나요. 우리 신세계에서 질문을 할 때 회왕님 달러가 언제까지 오를까요? 맞아요.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링 시작 전까지요. 그죠? 테이퍼링 네. 시작은 언제 했죠? 11월 달에 했죠. 그죠? 11월 말에 했죠. 네. 정확하게. 차트 고점이요. 여러분들 11월 말에 잡혀버렸네요. 그죠? 네, 보이시죠? 11월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테이퍼링 하기 때문에 시장 반영이 끝난 거예요. 간단해요. 네. 예. 그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멘트를 해드렸어요. 언제까지 달러 올라요? 11월 말에 테이퍼링 하니까 그때까지요. 달러 고점 이제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말이 안 돼요. 이제는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깨나요? 한 달 지난 동안? 이거 못 깨는 거예요. 네. 이제.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달러는 이제 고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원달러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예. 근데 원달러는 한국에 대한 중앙은행, 한국은행 그리고 미국 이제 페드의 어떤 행보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달러에 대한 의미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여러분들 유로하고 미국만 보셔도 괜찮아요. 원달러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상대 국가에 대한 이 비교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달러 질문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 다른 개념으로. 그건 이따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나오는 시황이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은 지금 당분간은 아직 미비할 것이다. 이 정도 판단. 그럼 내년에 ECB가 미국과 같은 테이퍼링에 대한 수순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이게 반대로 뒤집히는 거예요. 이 달러 차트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 뒤집혀지는 거죠. 반대 통화인 유로가 이제는 긴축을 나서니
긴축에 대한 시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시장 반영이 들어가겠죠. 네. 이때 유로에 대한 수익을 가장 크게 거둘 수 있는 구간이 확보가 될 거예요. 이거 어제 설명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22년도는 뭐예요? 유로 매수다. 유로 매수에 한해 이게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통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제가 좀 기억을 가다듬자면 네. 우리 신세계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사실 원달러였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과거 우리가 어떤 금융에 대한 위기라든가 이게 발생했을 때 원달러가 폭등하는 현상이 펼쳐지니까 네. 원달러에 대한 지금 상승이 좀 시장을 저해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얘기가 라는 이런 가설이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시청자 의견 중에. 그럼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좀 드리는 편이었어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시장에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원달러가 폭발하는 거지. 그죠? 그렇죠. 오고 나서 폭발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후행성이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후행성이죠, 사실. 네. 왜냐하면 수출 국가 위주에 대한 우리가 모멘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미국의 어떤 위기라든가 그 근거화가 터진다면은 미국 발행량이 달러 발행량이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원달러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달러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만 내릴게요. 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90원대에서 오늘은 80원 선으로 좀 레벨을 낮추긴 했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원달러는 이제 고점이 나왔다. 그렇죠. 원달러는 이제 어떤 미국에 대한 잠시만요. 네. 달러 발행량하고 예. 잠시만요. 원달러 환율이 고점이 나왔다. 네. 고. 달러에 대한 발행량과 네. 잠시만요.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달러를 근데 계속 걷어들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지만 그 달러 인덱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잠시만요. 지금 차트를 좀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네. 네, 이제 사실 이제 달러의 테이퍼링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달러세가 이어졌었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 96선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내리지도 않고 또 크게 오르지도 않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또 간밤새 뉴욕 증시에서는 또 약보합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내년 2분기부터는 유로 매수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 선행성이라기보다는 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좀 근거로 해서 매수라든지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원달러 환율은 그냥 후행성이다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달러 차트 잠시만 보면서 얘기를 네, 드리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지금 원달러가 사실 이제 1200선까지 접근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탑이에요.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위치 값이.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에 대한 상황에서 이 위치 값이 이제 원달러에 대한 최고점을 포인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자, 미국에 대한 통화 발행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경우 그죠? 원달러가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에 대한 통화 발행량이 한국에 대한 통화 발행량보다 이제 원화를 뿌리는 것보다 달러에 대한 양이 시장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면은 원달러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합니다. 최근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은 사실상 어떻게 됐어요? 계속 돈을 찍어 왔었잖아요. 한국은 긴축을 시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한국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6월부터 있었잖아요. 네. 예, 굉장히 빨랐단 말이죠. 그때 미국은 뭐 하고 있었어요? 돈 풀고 있었죠. 그죠? 계속 찍어내긴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시장의 공급량 그대로 가고 한국은 더 이상 안 하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죠? 근데 미국은 이제 빠른 긴축을 시도하고 그게 어떤 시장에 대해서 예상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이제는.
자, 누구한테 딱 길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이제 여의도에서 다 내년에 페드 채권 매입 하나요? 이러면 다 안 한다고 해요. 그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이상 미국에 대한 통화 발행량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둘 다 기준금리 인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발행량으로 이 원달러가 변동하는 요인은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까지다.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다. 원달러 상승은.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후행성이라는 거죠. 이 어떤 원달러에 대한 흐름으로 증시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걸 보는 거는 현실상 저는 분석이 안 된다고 보는 주의예요. 그렇죠. 순서가 맞지 않겠네요. 그죠? 예. 자연스럽게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달러 발행량이 막 초급등을 하고 네. 그런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에 대비하는 상황이 연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원달러 급등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인과관계가 좀 바뀐 네. 거니까.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시장이 조정이 온다, 우려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해석입니다. 제 기준에 있어서는. 이건 분석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원달러는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내년도 종목은 제가 20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 봐와야죠, 앞으로도.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충분히. 근데 지금 다른 유가라든가 이런 건 예상 가능 시나리오인가요? 22년도 전망에는 전 속하지 않을 걸로 봐요. 금, 유가 이 정도는 단기적 분석에는 해당이 되겠죠. 단기적, 당분간 1, 2개월에 대한 흐름 정도. 수익성이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은 유로 매수에 있다라고서 판단하는 게 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올해 좀 마무리가 되면서 가장 조금 제가 밀었던 종목이 이제 유로 매도잖아요. 네. 예, 유로 매도 보였기 때문에. 음. 근데 한 번 더 다른 뒤집혀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로 매수를 보는 게 내년도는 좀 좋을 거다, 이 평가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BI 설명됐는데, 네. 어제 구리 설명하다 좀 말았었는데, 예. 구리가 고점 시그널이 나온 상황이에요. 아. 예, 왜냐하면 미국 물가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구리값이 상승한다면 미국에 대한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 폭등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대처를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미국은 지금 긴축을 빨리 하는 게 물가 낮추려고 하는 거고,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 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물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네. 예, 오늘 물가가 전이 상승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다, 이건 계속 얘기 드리는데, 네. 맥스치로 보게 된다면은 예. 미국은 앞으로 이 물가에 대해서 고점 시그널을 알기 때문에 이걸 못 치게 막을 거예요. 이게 물가예요. 이거 못 치게끔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죠. 이게 만약 이걸 못 친다면 이제는 하방으로 어떤 이런 차트가 전개된다면 뭐가 제일 수익이 많이 날까? 구리예요. 간단하죠. 그죠? 지금 미국이요, 긴축 왜 빨리 해요, 여러분들? 왜 빨리 할까요? 이거 못 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전략이 통할까요, 회왕님? 통합니다. 미국은 통해요. 미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러면 이때 주 상품에 대한 부분은 물가가 낮아졌을 때 수익성이 가장 높이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은 재화의 최고봉, 구리인 거예요. 자, 구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잠시만요. 이제 내년 들어서 가장 명확한 방향성을 띠는 두 가지 상품 짚어주신 게 그죠. 이제 구리 그리고 유로인데, 이제 구리에 대해서 좀 차트를 봐주실 예정입니다. 그 구리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구리 주봉. 우리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 수직 상승했던 거죠. 물가랑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그죠? 물가 지금 하이 찍고 이제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고점 시그널이 계속 작용하는 구간이죠. 네. 이제 고점 나왔다, 들어가야 돼요, 판단이. 그럼 여기서
물가 하방 압력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상품이 우리 매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쉬운 겁니다. 전략을 내세워야죠. 물가가 내려간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그렇죠. 좋은 기회 아닙니까 또? 우리 유로 매도 봤던 것처럼 그죠? 제가 그때 그랬죠. 유로 매도 언제까지 내려가요? 미국이 테이퍼링하기 전까지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 좀 간단하게 마치고 네. 내년도 상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어요. 예, 우리 이제 질문 받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